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영 과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우리 물가와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규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규환 과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은요, 이 볼펜만 하더라도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한 나라나 한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져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재료에서부터 생산과 유통, 저장, 운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공급망이 흔들리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했었는데 점차 안정되는 것 아니었나요? 네, 지난해 말부터 공급망 차질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도시 봉쇄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력이 다시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무래도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이나 중간재의 공급이 어려워지니까요. 실제로 팬데믹 초기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 글로벌 제조업 생산 PMI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초기 때처럼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마찬가지로 발생했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팬데믹 초기 때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직접적인 생산 차질보다는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생산 PMI 곡선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데 반해서 수입 가격 PMI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해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생산 차질이 발생한 시기와 비교해 봐도요, 최근에 주요국에서 제조업 생산이 감소는 했지만 그 규모가 이전 팬데믹 초기나 지난해 델타 변이 확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주요국의 생산 차질이 이전보다 작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가 봉쇄되다시피 했었지만, 이번에는 봉쇄 조치가 중국 같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도 있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재고 축적이나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운 것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재화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비해 견조했던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공급 차질과 함께 수요도 급감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소비 여력도 확충되었거든요. 공급 차질의 영향이 생산, 그러니까 물량보다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생산 비용 측면에서 공급 차질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비용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재화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모두 큰 폭 상승하다 보니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조업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업별로는 공급망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또 다른 중간재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생산 차질의 정도가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조업이 대체로 공급망의 길이가 긴데, 자동차 산업은 그 중에서도 공급망 길이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과 소재가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게다가 그 부품이나 소재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충격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3, 4분기에도 동남아 지역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최근의 경우도 중국의 와이어링 하네스나 에어백 컨트롤 유닛 같은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으로 비용 압력이 상승한 것, 그리고 산업별로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 외에 혹시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최근 공급 차질의 영향이 국가별로도 굉장히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글로벌 제조업 생산 PMI를 보면 미국은 오히려 지수가 개선된 반면에 유럽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자동차 생산만 보더라도 독일이나 일본은 생산이 감소했는데 미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가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인가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주된 원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필수 에너지나 원자재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급 차질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미국은 이 나라들과의 공급망 연계도가 낮고 에너지를 또 순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 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저소득 신흥국들은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식량 가격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생산보다는 비용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대다수 산업에서 가동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을 회복하였습니다만 일부 산업은 생산 차질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중국 봉쇄 조치 이후에 일부 부품의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3월 이후 다시 감소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면 건설업이나 기계업은 어땠나요? 건설업은 지난해 이후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회복이 더딘 상태고요. 기계 장비업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특수 목적용 기계를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중 생산 단계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원재료는 60.8%, 중간재는 15.4%나 상승했고요. 품목 기준으로 보면 공산품 687개 품목 가운데 5% 이상 상승한 품목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산업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까요?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번 1, 4분기에 화학, 건설, 기계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전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중국 내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공장들이 재가동하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까지 겹쳐진다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역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고 또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노력 덕분에 실제 수급 차질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경우 생산 차질 규모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리스크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물가 오름세가 더욱 심화되고 또 생산에 대한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해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탈세계화나 자국 우선주의가 그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규환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